교과서와 사진으로만 접했던 문화재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랜 역사와 숨결을 간직한 국보와 보물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우리의 역사를 엿볼 수 있는 보물 전시회에서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만날 수 있을까요? 국립중앙박물관 백이동 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는 새로운 보물특별전이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그리고 신윤복의 미인도처럼 잘 알려진 보물 외에도 여러 가지 보물이 관람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다채로운 보물 이야기를 들려주실 국립중앙박물관 백이동 관장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우리 박물관이 큰 영향을 받았어요. 네, 최근에 다시 문을 열었는데 요즘 상황 좀 소개를 해주시죠. 박물관으로서는 상당히 운이 나쁜 그런 회의인데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문을 2번 닫았습니다.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개관을 해가지고 관람객을 받고 있는데 아직도 코로나 때문에 제한된 관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오면 오는 대로 다 관람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은 예약을 하셔야 예약을 해야 관람하실 수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있네요. 네. 최근에 특별전이 열려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새 보물 납시 연내입니다. 이 새 보물 납시 연내라는 주제로 새로운 국보 보물전을 개최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보물들이 지금 전시되고 있나요? 이번에 이제 전시하는 것은 2017년에서 2019년 사이에 새롭게 지정된 또는 보물에서 국보로 승격된 네, 그런 보물들을 83건 196점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귀에 굉장히 익숙할 텐데 금방 말씀하셨듯이 삼국사기, 삼국유사, 조선왕조실록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신윤복의 미인도 네, 그리고 또 그 우리 그 유명한 수사 선생의 글씨 네, 또 겸재정선의 금강산도 그리고 아마 학교에서 아마 교과서에 나오는 책입니다만은 올인 청강지곡 이런 굉장히 것들이 유명하죠. 네. 이번에 그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보로 승격된 기사개첩도 네. 전시되고 있다는 건데 네, 어떤 거죠? 기사개첩은 왕이 기로소에 가는 경우가 극히 드문데 네, 태조 때 들어가고 숙종 때 기로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한 300년 동안에 왕이 기로소에 간 걸 기록한 그런 기록화입니다. 아무래도 모든 국보와 보물들이 역사적 가치와 의미가 남다르겠지만 그중에서도 관장님이 꼽으시기에 이번 전시회 이거는 꼭 보고 가야 된다 하는 베스트 5가 있다면 어떤 걸 꼽고 싶으세요? 우리 국민들이 잘 알고 있지만 잘 볼 수 없었던 것이 삼국사기, 삼국유사이지요. 네, 삼국사기 유사는 우리나라 기록 역사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월인 청강지곡 같은 것은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 이게 어떻게 널리 쓰일까 이걸 고민하면서 만든 책이 월인 청강지곡인데 네, 그래서 한글도 보급하고 또 그런 좋은 그 부처님의 말씀이 널리 펼쳐지라는 그런 뜻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중에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것이 불교 사원에서 나온 사리장엄구인데 부여의 왕흥사라는 절에서 나온 사리장엄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사리장엄구입니다. 아마 그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인문의 강산무진도를 보시면 네, 그냥 강산을 그린 게 아니고 강산의 곳곳에 정말 평화스럽게 사는 사람들을 그린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이제 강도 있고 산도 있고 마을도 있고 도시도 있고 이런 그림인데 그걸 보시면 아마 요즘 코로나로 스트레스 받으신 분들이 스트레스 확 틀리실 거예요. 네, 그러겠네요. 네. 왕조실록은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자랑하는 보물입니다. 네, 그것은 세계 기록유산에도 이제 등재되어 있는 것인데 조선 왕조 500년 동안의 기록이 아주 철저하게 된 그런 네. 책입니다. 정말 귀한 책으로서 아마 보면 한자로 돼 있어가지고 일반인들이 읽기는 좀 힘들지만은 그 책의 모습에서
아마 그 아우라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만 들어도 역대 네. 최고급 진귀한 보물들이 전시돼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역대 최고의 전시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요. 보고 싶은데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획 전시에서 하는 특별전의 경우에는 2시간에 200명, 그러니까 네. 1시간에 한 100명 정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구에서 이제 우리가 방역 조치를 철저히 하고 있는데 네. 거리두기 또는 손 소독하는 거, 또 마스크를 끼시고 그 안에 가서도 이 여러 사람하고 접촉을 좀 피해 주시는 게 이제 방역에 도움 될 텐데 대개 하루에 1000여 명 정도 관람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유물과 동고동락한 48년입니다. 우리 관장님께서는 이 고고학자로 정말 역사적 유물들을 발굴도 하시고 이렇게 국민들이 볼 수 있게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계신데 어떻게 해서 문화재와 인연을 맺게 되셨나요? 그 문화재에 대한 관심은 이제 사실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네. 유적지에 자주 가게 되죠. 그때 유명한 장소는 다 국보 보물이 있던 장소이니까. 수학여행 때. 그렇죠. 그렇죠. 유산에 대해서 관심이 좀 생기기 마련인데 저 경우에는 결국 대학교의 과 선택을 고고 인류학을 선택해서 애초부터 이제 고고학자가 되겠다고 이제 작심을 하고 큰 대학을 꿈이 갔기 때문에 있으셨네요. 뭐 71년 이래로 거의 그 한 50년을 해온 셈이죠. 예. 관장님을 얘기를 할 때면 연천 전곡리 구석기 그렇죠. 유적지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20대부터 시작을 하셔서 유물 발굴을 네. 25년간을 진행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이 당시의 얘기를 좀 직접 들려주세요. 저 연천 전곡 유적이 발견되고 그걸 이제 지표 조사하고 그 이듬해 발굴하면서 제가 그게 실무 총책을 맡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뭐 고고학이지만은 원래 이제 굉장히 화려한 고고학이 역사 고고학이고 선사시대 구석시대 고고학은 정말로 이게 빈티나는 고고학인데 이게 거슬러 올라가서 이제 선사시대 구석시대 고고학을 하게 됐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 발굴을 한 5년 동안 지속해서 처음에 했었는데 그러면서 석사 논문도 쓰게 되고 또 5년 그 조사를 끝내고 이제 미국 가서 공부하면서 인생이라는 게 예정된 코스로 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사고고학자로서 쭉 해왔는데 박물관에 대한 관심은 71년도 대학 들어갔을 때 네. 박물관 독립 건물이 있었는데 일제 강점기 때의 그 콜렉션들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정리하면서 자연히 박물관 유물에 익숙해지고 네. 또 박물관에 자연스럽게 친해지는 그런 학생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쭉 박물관과 고고학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오늘날이 있게 된 네. 그래서 이제 내용입니다. 고고학자이면서 박물관 통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은 기획전과 전시회를 열으셨는데 기억에 남는 게 혹시 뭐 국립박물관 관장이 된 이후에는 정말 고려전 오자마자 이제 2017년에 이제 고려전을 준비했었고 2017년 겨울에 열었었는데 고려 문화 보면 굉장히 화려하고 정교하고 뭐 그것은 아마 고려 청자라든지 금속 그렇죠. 활자라든지 이런 걸 예를 들면 고려 문화가 어느 정도 높은 세계적인 수준인지 그래서 금방 아실 수 고려가 있습니다. 널리 알려져서 네. 코리아 그렇죠, 대한민국이 맞습니다. 만들어졌잖아요. 예.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 고려전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고려 시대를 이해를 잘 못하는데 그걸 한번 국민들한테 고려 시대를 다시 한번 그 알리자, 우리의 그 문화의 위대함을 알리자 해서 열심히 준비했는데 호응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장하는 동안에 잊을 수 없는 그런 전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박물관을 미래용으로 재단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박물관 미래용으로 대변신. 이제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박물관을 새롭게 변신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제까지 이제 박물관 그러면 유물을 이렇게 떠올리는데 네. 예, 박물관은 친근감이 있어가지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이제 관람자, 국민 대중 위주의 그 박물관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디지털 시대니까 첫 번째는 온라인으로 저희 모든 그 박물관 전시나 교육이나 또는 여러 가지 안내를 받는 거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도록 꾸며가는 게 현 시대에 이제 맞춰가는 것이고 금년도 후반부에는 그
박물관에 방송국도 생깁니다. 뭐 MBN하고 경쟁할 것은 아니고 이제 교육이나 여러 가지 전시들을 집에서 홈스쿨링 하는 사람이나 유치원에서도 이렇게 받아서 쓸 수 그럼요. 있도록 너무 이렇게 좋죠. 만들어 교육적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뭐 우리 그 박물관의 획기적인 변화가 되지 않을까 싶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박물관의 가치를 더 높이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 13개의 국립박물관이 있는데 이 지역에 있는 국립박물관 자체가 그 지역의 문화재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 우리 국가의 대표적인 영역의 문화재를 하나씩 주제를 정해가지고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대구 같으면 우리의 복식 문화를 거기서 볼 수가 있고 전주 같으면 우리나라 조선시대 양반 문화, 선비 문화를 볼 수가 있고 부여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유명한 금동 향로가 있죠. 용봉 향로. 그 향이라는 걸 가지고 한국의 향 문화가 어떤지 그걸 세계적으로 좀 배워주자. 뭐 이런 각각 옛날 고대 문화라 하더라도 그 고대 문화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전 세계에서 한국 문화가 비슷비슷한 게 아니고 아주 우리의 고유한 그 문화들을 한 번씩 감상할 수 있는 그런 박물관으로 이제 만들어가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좋네요. 네. 아까 관장님께서 온라인 서비스를 확대하겠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은 이제 인공지능 큐레이터 안내 로봇을 만날 수 네. 있게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큐봇은 사실 그냥 하나의 로봇이 아니고 클라우드 시스템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대꾸를 하면 거기 대꾸한 내용들을 전부 다 클라우드에 저장했다가 그 다음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더 잘 서비스할 수 있게 만들어진 겁니다. 학습을 하네. 그래서 계속 진화하는 네.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박물관에 오셨을 때 박물관의 유물의 정보를 구한다든지 또는 뭐 이게 그 아까 가이드맵 같은 거 어디로 가면 뭘 할 수 있는지 이런 거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예약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정말 인공지능을 통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앞으로 생기는 우리 국립박물관은 전부 다 스마트 박물관으로 가는데 이것은 스마트 박물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이게 그 어떤 그 도시에서 네. 그 커뮤니티에서 이 박물관을 활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전혀 어떤 방법에 지장이 없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이 스마트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 박물관 식구들하고 우리 한국의 이제 전자산업, IT 산업 리더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세계적인 모델을 하나 만들었으면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모델이 앞으로서는 충주의 박물관이라든지 다른 지역의 박물관을 바꿀 때 네. 다 접목이 그렇게 돼서. 바꾸어 나가고 가능하면 수출도 한번 네. 했으면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 전 세계를 가든 이 박물관은 그 국가를 대표하는 문화의 상징이 되고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나라 박물관이 세계적인 박물관으로 거듭나려면 어떤 노력이 좀 더 필요할까요? 우리가 루브르 가면 꼭 봐야 되는 게 뭐죠? 모나리자 봐요. 모나리자죠. 그럼 한국에 오면 뭘 봐야 된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도 뭐 보면 경천사 탑이라든지 또는 이 정말로 조각으로 잘 돼 있는 그 방가 사유산 같은 거 정말 좋은 작품입니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세계적인 그 이미지가 생길 수 있도록 브랜드가 생길 수 있도록 그런 작업들은 사실 그 박물관도 노력해야 되지만 우리 국민들이 박물관을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네. 자주 오시고 또 말씀도 자꾸 해주시고 또 외국 친구한테 소개해 주시고 네, 이런 그렇습니다. 작업들이 같이 뭉쳐져 가지고 정말 이게 세계 우뚝 선 유물 몇 개가 이제 생기면 네. 그걸 보러 이제 오고 그걸 통해서 우리 문화를 더 보게 만들어 나갈 수가 있지요. 네, 아는 것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는데요. 문화재는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그림과 쇳덩이 같지만 그 속에는 우리의 소중한 역사와 문화가 담겨 있습니다. 네,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시회는요. 사상 최대 규모의 국보 보물 전시회라고 하니까요. 무더운 여름 박물관으로 역사 여행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토요 포커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